자심 주심 오늘 공정하게 멋지게 경기를 관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손흥민과 카세미로 두 명의 주장이 선전을 다짐했고요. 좋은 경기, 비가 내리는 변수가 있지만 오늘 이곳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6만 넘는 관중 속에서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베스트 11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벤투 골키퍼가 골문 지킵니다. 4-2-3-1 포메이션입니다. 도글라스 산토스, 마갈량이스, 밀리탕, 비티뉴의 풀백. 3선에는 브루노 기마라이스와 카세미로, 2선 비니시우스,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이스테방입니다. 원톱은 호드리고가 자리합니다. 네, 브라질은 4-2-3-1 내지는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4-2-4 대형까지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호드리고 선수가 가느냐 아니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가느냐,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호드리고 선수가 가짜 9번처럼 뛸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명이 가운데 배치가 되면 비니시우스가 왼쪽, 이스테방 선수가 오른쪽이 될 거고요. 만약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호드리고 선수가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의 속내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놨을지.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브라질은 상당히 공격적인 대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오늘 경기 첫 친선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4경기를 소화했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5월에 취임한 이후로 평가전은 이곳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처음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또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경기가 풀어질지 이제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고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안첼로티 감독과 호흡을 맞췄었고요. 오늘 또 어떻게 경기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펼칠지, 대한민국의 3백을 중심으로 한 수비가 브라질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전반전 확인하시죠. 대한민국이 그라운드 왼쪽, 브라질이 오른쪽에 자리 잡은 전반전 45분입니다. 자, 일단 브라질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윙백들이 다 내려서 백파이브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기마라이스 박스 바깥쪽에서 살짝 뒤쪽으로 카세미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비티뉴. 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가 가운데예요. 호드리고 선수가 왼쪽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브라질의 오늘 포메이션은 4-4-2 형태에 가까울 거고, 마테우스 쿠냐,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왼쪽 날개가 호드리고 오른쪽 날개가 첼시에서 뛰고 있는 어린 이스테방 선수입니다. 2007년생 이스테방 선수가 사실 브라질 축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서울을 찾기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과의 라이벌전 마지막 극적인 결승골을 넣어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이스테방입니다. 이스테방 선수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서령호 짧게 다시 이어받는 오른쪽 윙백 서령호,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크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대한민국. 이태석이 살짝 김주성에게. 김주성 선수를 제외하면 우리가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오른쪽 조유민에게,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강인이 비니시우스 압박을 벗겨내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받는 김민재. 브라질이 앞에서 비니시우스를 앞세워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스테방이라든가 또 마테우스 쿠냐를 앞세워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가 브라질 선수들의 위에서 시작되는 높은 압박을 어떻게 벗겨내느냐, 거기서부터 공격이 출발하는 거죠. 네,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후에 지난 7월 EAFF 이번 챔피언십 동아시안컵부터 홍명보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지난 미국 원정, 미국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일단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일단 3백은 일단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제 문제점을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골을 점유를 했을 때 상대가 압박을 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브라질 보면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려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경기 운영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오른쪽 볼백 비티뉴가 스로인 짧게 연결했고요. 헤드골키퍼 손흥민의 압박입니다. 이재성도 따라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홈 경기에
의해서 초반에는 우리 역시도 위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미국 원정에서는 미국전 그리고 멕시코전 그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던 우리 대표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했더라도 풀려났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빨리 수비 위치로 빨리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브라질 기마라기스가 오른쪽으로 사이드로 나가도 중원에서도 브라질 선수는 1대1 기량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호드리구가 가운데서 공 잡습니다. 수비 3명이 싸는데요. 가마차는 호드리구의 첫 번째 슈팅. 지금은 호드리고 선수가 가운데 와 있었고 호드리고가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 선수는 나가 있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호드리고 선수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 호드리고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완벽한 주전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호드리고 선수가 어느 팀에 가더라도 충분히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개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는 라리가에서도 물론 활약이 좋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물만난 고기처럼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다만 이 선수들이 브라질 대표팀에 와서는 소속팀에서만큼의 활약을 하질 못해서 브라질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긴 하거든요. 네. 네, 특히나 비니시우스 선수가 대표팀 골이 7골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압박해 들어가는 대한민국 백승호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기마라기스를 압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8번 끼리의 대결.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도하의 스타디움 974 그 경기장에서 브라질에게 전반에 4골을 먼저 허용했습니다만 후반 백승호의 멋진 왼발 중거리 슛은 대한민국에게 또 한 줄기 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카세미루 그리고 브루노 기마라기스 브라질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입니다. 네, 카세미루가 주고 다시 해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앙 미드필더 카세미루. 짧게 주는 패스 굴절됐고 다시 뒤쪽으로 밀리타. 앞에서 하다가도 우리 선수들이 이제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는데 사실 지난 미국 원정에서는 결과는 잘 챙겨왔습니다만 내려앉아서 상대 공격을 계속 활용하는 시간이 꽤 길었죠. 네. 이스테방이 잡으려 했던 볼을 잘 뺏어냈고 가운데로 연결 백헤더. 이강인이 짧게 바로 나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서령호 쪽으로 일단 칩스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같은 공격이 지금 우리가 오늘 브라질 상대로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을 수비하다가 볼을 뺏었을 때는 지금처럼 선수들이 전방으로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과 패스가 적절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금 설기현 의원이 말한 역습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오늘 경기 내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막혔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는 공간 플레이라든가 혹은 또 손흥민 선수 발밑에 들어갔을 때 키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윙포워드나 그다음에 윙백 선수들이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서 일단 전진 패스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칩투 패스. 하지만 뚫리진 않습니다. 브라질이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원정에서 미국 상대로 멕시코를 상대로 했던 것처럼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브라질의 중앙 수비 조합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그리고 밀리탕 선수거든요.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중앙 수비수예요. 이렇게 높은 라인에서 상대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 그리고 1대1 수비의 도사급인 중앙 수비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이 공을 잡고 마갈량이스에게 왼쪽에 도글라스 산토스. 브라질도 빌드업할 때는 도글라스 산토스 왼쪽 풀백이 내려와서 백스리 형태를 만들고 오른쪽 사이드가 전진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사이드가 오늘은 비티냐 선수인데 저 자리가 부상 때문에 비티냐가 나중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골키퍼는 오늘 벤투 골키퍼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알리송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에데르송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선수가 다 부상으로 빠졌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공 빠졌어요. 마테스 쿠냐가 몰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이스테방에게. 이스테방 왼발이 좋은데 왼발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테방 왼발 한 잘 패스 끊었어요. 끊겼어요. 이강인이 공을 잡고 앞쪽을 바라봅니다. 이건 거치게 지금은 들어갔죠. 카세미루의 태클이 좀 깊었습니다. 카세미루의 반칙. 카세미루 선수가 거친 플레이를 자주 하면서
카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퇴장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공격적인 특징을 봤을 때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크로스 상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좀 열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을 뺏겼을 때 바로 그 전방압박을 통해서 그게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락골을 통해서 역습을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대한민국 공격입니다. 크로스 하지만 박스 안에 동료가 없었습니다. 잭슨을 뺏겨도 주전방에는 히샬리선 선수가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이제 주앙 페드로라는 선수가 기용될 수도 있는데 브라질 대표팀의 최근 고민은 이게 잘 안 믿기실 수 있겠지만 공격진의 파괴력이 약해져서 고민이에요. 네. 손흥민이 공 잡습니다.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온 대한민국 왼쪽으로 살짝 내주는 패스 하지만 브라질의 센터백 밀리탕이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골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A매치 100번째 경기를 갖는 대한민국의 이재성 왼쪽 사이드에는 이재성 선수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사가 오늘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차범근 홍명보 선배를 넘어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오늘 137번째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냥 쳤고요. 지금은 브라질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 물론 관중들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선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 정도 비 가지고는 워낙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무리가 안 될 것 같고 네. 물이 고이지 않은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대부분 선수 유럽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항상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이제 컨디션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디마라기스 뉴캐슬의 중원의 핵심입니다. 앞쪽으로 패스 잘 들어갔고요. 너무 쉽게 올라오네요. 예, 스테방이 마테우스 쿠냐에게 왼쪽에 호드리고 있고요. 박스바로 바깥쪽입니다. 브라질의 공격.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다시 해봤는데 비니시우스 땅볼쇼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했던 대한민국입니다. 네, 오늘 브라질 대표팀의 선수 배치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대신에 여러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후리로 풀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수비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찬스는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먼 거리에서 이제 슈팅을 허용하는 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은 이제 먼 거리 슈팅이지만 뭔가 수비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패스 플레이로 그 공간을 브라질이 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90분 내내 유지하는 게 그 팀이 좋은 팀이고 그렇지 않은 팀이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0분 내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진영 낮은 지역에서 오른쪽 풀백 비티뉴가 스로인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상당히 많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준비합니다. 네, 우리도 어떤 전술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위에 가서 수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백스고 공 뺏었어요. 그리고 황인범 하지만 체크하는 브라질 이러면 수비와 공격이 바로 만나요.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 이스테방 따라 들어갑니다. 나가는 선수를 잡아야 돼요. 마테우스 쿠냐 우리 수비가 따라 붙습니다. 가운데로 패스 하지만 커버 플레이 했던 백스고 박스 안에서 뒤쪽으로 김주성이 왼쪽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니까 백라인을 쉽게 올리질 못한 이렇게 상태에서 선수가 선수가 확인 나가죠. 나오죠. 손흥민 왼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이재성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옆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서경호 선수가 공간으로 나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3백 전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지금 설기현 위원이 얘기했던 오른쪽 윙백 서령호와 왼쪽 윙백 이태석 선수가 되는데요. 이강인이 오른쪽 터치라인 낮은 지역에서 공을 잡고 터치라인 따라 공을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허리에서 막중한 임무가 있죠. 후방에서 오는 공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소유해서 공격진까지 분배하는 배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살짝 뒤쪽으로 백스고 백스고가 찔러줍니다. 손흥민 쪽으로 일단 첫 번째 터치 볼 컨트롤 하지만 막아냅니다. 마갈량이스 그리고 카세미로 밀리탕 왼쪽 도글라스 산토스에게 카세미로 길 패스 보드리고 비니시우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강인
붙고요. 이재성도 골키퍼 벤투에게 붙습니다.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이제 공을 브라질 선수들이 잘 지키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을 나가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가져가거나 안 된다 싶으면 재빠르게 내려갈 필요도 있어요. 네, 브리시우스가 긴 드리블 끝에 왼쪽에 호드리구에게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끼리의 패스 플레이입니다. 호드리구 가운데 기바라기스 찔러줍니다. 위험한데요. 들어갔어요. 이 선수가 바로 이세방입니다. 네, 결국에는 뒷공간 나가는 선수를 우리가 놓쳤던 이스테방 선수가 우리 수비 등 뒤에서 침투를 하면서 우리 수비를 완전히 따돌렸네요. 스파이더캠을 통해서 조금 전 브라질의 득점 장면을 보고 계신데 와 찔러주는 브라질 기가 막혔습니다. 수비 숫자가 정말 많았는데도 브라질 선수들이 길을 잘 봤습니다. 막아야 될 선수가 많다는 게 우리 대표팀의 오늘 경기에서의 가장 큰 또 고민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 백스리나 그다음 미들라인이 많이 내려와 있더라도 상대 미드필더 선수들이 어떤 볼을 가졌을 때 좀 더 압박을 통해서 저런 어떤 쉽게 패스가 들어가는 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들라인에서 좀 더 우리가 내려와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좀 압박을 해야 할 때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상대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세박이 A매치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이곳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A매치 휴식기 직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첼시가 이제 리버풀을 상대할 때 주체 선수로 나와서 첼시의 결승골을 만들게 됐던 이세박. 왜 이 선수가 브라질의 신성으로 불리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일찍 실점을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내준 실점을 빨리 잊어야 되고요. 다만 우리 벤치는 지난 미국 원정에서 치렀던 두 경기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의 실점. 오늘 경기도 수비 숫자만 많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패스로 인해서 실점을 했거든요. 네. 우리의 벤치는 같은 패턴으로 계속 실점이 나온다는 걸 복수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실점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비를 뭐 하면서 또 공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에는 대한민국 이재성 선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18번째 센츄리 클럽 가입에 대한 축하 분위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브라질 공격 진영에서 왼쪽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도글라스 산토스. 브라질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영리하게 가져가는 게 우리 선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우리 수비가 없는 코너 쪽에 애매한 곳에 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비니시우스가 왼쪽 터치라인에서 공 잡습니다. 다시 카제미로 중원에서 뒤쪽으로 밀리탕.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이제 브라질 선수로 과감하게 패스를 한다는 걸 우리 선수들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카제미루가 호드리구에게 짧게 줬고요. 오른쪽 넓은 공간에서 비티뉴. 센터백 밀리탕. 마갈량이스.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뒤에 브라질은 3명을 두려고 할 거예요. 지금 압박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또 출발하는데요?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김성 선수가 손을 쓰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주심에게 옐로 카드를 받는 대한민국의 왼쪽 센터백 김주성 선수입니다. 일단 공간을 확보해서 이스테방 선수가 뛰게 되면 이스테방 선수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 마테우스 쿠냐까지도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 수비수가 쫓아가기는 쉽지 않은 대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이 커버를 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할이 좀 나올 건데 약간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좀 호흡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호흡으로 잘 커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전 멕시코전에서 김주성 선수도 또 이한범 선수도 짝을 이뤘던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의 커버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옵사이드. 보시면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프리킥이 인스윙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왔고요. 골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만 일단 옵사이드. 득점 장면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할 거예요.
카세미르 선수가 한 발 정도 앞에 나가서 출발했네요. 나름대로 돌아뛴다고 돌아뛰어봤습니다만 우리 수비진들이 일자 라인을 잘 만들었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부시메키는 이미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안첼로티 감독도 이 10월 달에 치러지는 친선전 2경기, 평가전 2경기를 하는데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게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브라질 대표팀이 2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경기에서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고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같은 공격력이 현재 브라질 대표팀에는 없어요. 가장 최근 경기인 볼리비아 원정 월드컵 예선 남미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1대0 5패했고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의 조현우 쪽으로 다시 오른쪽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하지만 조유민 다시 한번 굴절되면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우리가 백스리 형태를 쓰는데 브라질 선수는 한 명 한 명 가까이에서 전방 압박을 시작하죠. 지금은 조현우 선수 쪽으로 가는 백패스가 조금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잘 처리했던 조현우 골키퍼. 이렇게 카메라 뒤쪽 각도에서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얼마나 우리 선수를 향해서 빠르고 도전적으로 다가오는지가 느껴지네요. 설기현 위원도 현역 시절에 강팀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월드컵 이전에 강팀들과의 평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확실히 강팀들을 만나서 그 거센 압박, 선수들의 엄청난 기량 좀 다르긴 다르죠. 확실히 그 강팀들은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나지만 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는 이 우리가 느꼈던 그런 이제 압박을 오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이제 강팀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테우스 쿠냐가 앞쪽으로 이스테방 하지만 넘어집니다. 뛰어내리는 그라운드 평소보다 조금은 미끄럽습니다. 앞쪽으로 터치라인 따라 찔러주는 패스는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브라질의 수린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공격 나갈 때는 최소 4명, 많아지면 5명까지 우리 수비 라인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데 수비 라인이 거기에 맞춰서 가기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공소유권을 잃게 되면은 곧바로 브라질은 빠르게 우리 수비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원이 좀 넓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전반 초반부터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선수들 이제 3, 4, 2, 1, 1선부터 4선까지의 이제 간격을 좀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니시우스 돌파 시도 일단 뚫리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강인 수리 3명 사이에서 손흥민에게 잘 연결했어요. 손흥민 뒤쪽에서 확인번 다시 받는 손흥민 직선 드리블 전진 드리블 뒤쪽에서 태클로 공을 긁어내는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에게 굴절된 공이 강합니다. 가운데를 잘 왼쪽에 잡아야 호드리고 되고 잡아야 됩니다. 조현우의 세이빙이 한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 미드필드 지역 특히나 정중앙을 너무 쉽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이 계속 반복되면 또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볼을 뺏어서 역습을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그걸 다시 뺏겼을 때 또 우리가 또 저렇게 수비가 열받으면서 찬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우리가 지금처럼 볼을 갖고 빌드업 할 때는 상대가 지금 압박을 강하게 오더라도 우리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볼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좀 연계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의 압박이 정말 거셉니다. 조유민 땅볼 패스, 이강인 오른발로 터치, 뒤쪽에서 김민재 왼쪽으로 일단 잘 열었습니다. 김주성. 오늘은 우리가 평가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압박을 받더라도 계속 자신 있게 빌드업을 왼쪽으로 손흥민. 마지막에 나갈량이스가 도글라스 산토스였군요. 도글라스 산토스가 잘 따라붙으면서 터치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라도 확실한 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는 브라질 같은 강팀과 또 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직전까지 이제 부상 때문에 소속팀 페예노르트에서 경기 출전을 제대로 못하다가 대표팀 오기 몇 경기 전부터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체로 일단 경기 감각
올렸던 황인범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 같은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역습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세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설기현 위원이 2002년에 득점을 했던 것도 세트피스였어요. 그렇죠. 자, 바로 걸어갑니다. 올라옵니다. 헤더. 브라질의 역습 상황. 이거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빠지는데요? 김민재. 역시 김민재입니다. 슈퍼 태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양팀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낮아졌던 상황. 세트에서 우리가 공격에서 센터백들이 다 올라가 있었죠. 손흥민의 왼쪽 돌파 시도 살짝 뒤쪽으로 황인범 짧게 백승호 다시 맞는 황인범 손흥민에게 브라질의 수비가 많아서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찔러주는 패스가 손흥민에 닿지 않아서 다시 황인범 오른쪽에 이강인 서령호 쥐어치는데요. 넘어지지만 반칙이 아닙니다. 주심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공격입니다. 이거 가운데가 또 뚫립니다. 오른쪽에 이스테방 있고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재 태클.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태클 이후에 휘슬이 울리자 격하게 반칙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카드를 꺼내는 알자심 주심입니다. 주심이 앞에서 봤을 때는 마테우스 쿠냐가 완전히 김민재 선수를 통과했다고 본 거고 김민재 선수는 공을 먼저 건드렸다고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공에 대한 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태클이 거칠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센터백 김주성에 이어 김민재까지 두 명의 센터백이 옐로 카드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브라질의 세트피스. 골문과의 거리는 40m 가까이 넘어되지만 일단 짧게 호드리그가 이스테방에게 다시 찰 것을 지시하는 알자심 주심입니다. 전반 13분 브라질 이스테방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대한민국. 브레이크 준비하는 브라질의 호드리고입니다. 이번에 골문 쪽으로 붙여줍니다. 김민재가 올라갔고요. 머리 가지 못했어요. 뒤쪽에서 브라질은 높이가 좋은 팀이에요. 호드리고 대각선 패스 카세미로 좁은 지역에서 걷어내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바라기스가 오른쪽으로 이스테방 기바라기스 올려줍니다. 머리로 걷어내는 김주성 다시 한번. 지금은 브라질 선수가 옵사이드에 위치해 있었고 조현우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브라질의 센터백들의 높이가 있고 카세미로 선수도 세트피스에서 골을 잘 터뜨리는데 센터백 가운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가 소속팀 아스날에서도 정말 세트피스에서 전문 득점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은 이번 브라질 만든 것이 처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네 번째 외국인 감독이고요. 네, 감독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5번, 선수로 2번 우승했고 대표팀 감독은 처음인데 대표팀에서 코칭 스텝으로 일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1994년에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아리고 사키 감독 시절에 코치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프런트킥 이강인이 서령호에게 연결. 하지만 도글라스 산토스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갈량이스 직선으로 마테우스 쿠니아에게 조유민이 앞에 붙어줍니다. 왼쪽으로 이스테방 앞에는 대한민국의 김주성. 받아서 파이널 서드로 이스테방 또 올라와요. 쿠니아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브라질의 코너킥. 브라질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 공격 시퀀스는 사실 우리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패스미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브라질이 빠르게 올라왔죠. 브라질 정말 무섭네요. 공격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죠. 브라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겟도 스트라이크가 없지만 다들 개인 기량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 이 나가는 속도 혹은 우리가 앞번했다가 이제 풀고 나갔을 때 속도는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브라질의 코너킥입니다. 올라오는데요. 위험한데요. 지금은 조현우 선수의 펀칭 직전에 밀리트하게 머리에 맞는 날카로운
날카로운 아주 위협적인 브라질의 세트피스였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확보된 팀이고,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이 오늘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최소한 2024년부터 가장 좋은 날이에요. 2024년부터 브라질이 치렀던 경기 가운데 오늘이 최고의 경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기 내용이나 리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브라질 대표팀이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도 그랬고, 최근에 남미 예선에서도 그랬고, 정말 브라질이 월드컵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거든요. 그렇죠. 남미 예선이 끝났는데 아르헨티나가 1위, 브라질이 5위였어요. 이강인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바드로 잘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왼발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브라질 수비가 박스 바깥으로 먼저 걷어냈고요. 황인범 머리로 다시 한번 가슴 트래핑. 그러나 공 뺏어내는 브라질 호드리고입니다. 자, 한 명만 따돌리면 가운데가 또 열립니다. 오른쪽에 이스테방, 왼쪽에는 비니시우스. 넘어지면서 패스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 가져왔고요. 왼쪽에서 이태석. 너무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공격 상황을 잘 마무리 지으면, 그러니까 수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들어갈 시간이 생깁니다. 차근차근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황인범, 백스고, 손흥민, 김민재가 손흥민에게, 이강인이 오른쪽에 터치라인에서 이어받는 이강인입니다. 만체스 쿠냐를 앞에 두고 이강인 줄 곳을 찾다가 일단 공을 멈춥니다. 짧게 백스모. 가운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대표팀에게 중요해지는 포지션이 양쪽 윙백이에요. 그 왼쪽 윙백 이태석이 공을 잡았습니다. 짧게 연결, 다시 김주성까지 내려갑니다. 김민재, 오른쪽 조유민, 오른쪽 윙백 서령우가 이어봤습니다. 이강인에게 주는 패스가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네요. 이런 구도 속에서 윙백에서 전진을 못하면 사실상 공격에서 전진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윙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온 대한민국. 이강인 오른쪽에서 짧게 황인범, 손흥민 굴절됩니다. 황인범과 손흥민 압박하는데요. 카세미로 탈압박을 여유롭게 하는 브라질. 왼쪽 비니시우스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브라질의 공격. 전반부터 우리 선수들이 활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바라기스, 디티뉴가 밀리탕에게. 비치는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브라질의 오른쪽 풀백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유럽 무대에 있다가, 그러니까 번니라는 팀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보타보고 브라질 클럽으로 돌아갔죠. 뒤쪽에서 서서히 공격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브라질입니다. 경기장은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3경기도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일본, 미국, 멕시코 19위, 16위, 14위 팀이었는데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라는 생각이 이 전반전 30분 정도 지난 시점 확실하게 드는군요. 브라질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 탈락의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고요. 외국인 감독이 와서, 안첼로티 감독이 와서 얼마나 빠르게 이제 대표팀을 장악하느냐, 그 여부가 관건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팁을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세미로가 앞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마테스 쿠냐 백힐 패스. 일단 굴절되면서 브라질의 코너킥입니다. 지금 첫 골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첫 골 나오는 장면인데 우리 수비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패스 한 번에 우리 백라인이 전부 다 5명이 이제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브라질이 중앙 미드필드 지역을 상당히 편안하게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테방의 A매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코너킥이 오른쪽에서 올라왔어요. 조현우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공, 일단 수비가 가까스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브라질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 그러니까 1대1을 할 수 있는 기량도 뛰어난 데다가 세피스의 위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가전에서 이제 많은 걸 시험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네요.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월드컵 본선 뭐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우리가 강한 팀을 한 두 팀 정도는 조별리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본선에 올라갔을 때도 분명 그러니까 충분히 더 강한 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이 1대0으로 리드를 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 빠졌어요. 손흥민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백승호 한 번 잡고 백승호 왼쪽으로 이태성 넘어갑니다. 올라왔어요. 수비 골절되면서 하지만 부심의 기가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넘어왔을 때 그 위치가 옵사이드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공격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비디오 판도 아래에서는 공격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같이 우리도 이런 공기 찬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1대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경기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돌파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권을 내주고 있고 뭐 기회도 브라질이 더 많고 득점도 브라질이 했지만 브라질은 그런 팀입니다. 지난 세 번의 우리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3골 차 이상의 패배를 당했던 우리에게 압도적인 경기로 패배를 안겼던 팀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왼쪽으로 잘 벌렸는데요. 이태성 머리로 일단 공을 지켜냈습니다. 이재성 비트를 맞고 나가면서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먼저 골을 내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도록 경기를 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브라질과의 대결에서 계속 대량 실점하고 쉽게 무너졌던 거는 그러니까 수비에서 너무 쉽게 계속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백승호 이재성이 뒤쪽으로 다시 백승호 김주성 황인범 김민재가 김주성에게 브라질 선수를 일단 끌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빨리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빨리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이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가 다 수비 대응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김주성이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이강인 노스톱 패스 조유민 짧게 황인범 조유민 이강인 황인범 이강인 백승호 패스 플레이가 잘 이어집니다. 이강인이 이재성에게 왼쪽에 김주성이 이어봤습니다. 어렵게 나가면 어렵게 나갈수록 이제 공격 기회는 생겨요. 지금은 패스 연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만 손흥민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굴절되면서 이강인이 이태석에게 황인범 중원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황인범 선수입니다. 브라질이 수비할 때는 4-4-2 내지는 4-5-1 형태로 근데 두 줄 수비를 만들고 있죠. 손흥민이 왼쪽에 나와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백승호 황인범 백승호 황인범 중원조합 공을 주고받다가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손흥민에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걷어내는 브라질. 이태성 맞고 나가면서 브라질의 스로인입니다.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오늘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포메이션 자체가 공격 나갈 때는 양쪽 사이드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한 명이에요. 브라질 호드리구가 뒤쪽으로 카세미로에게 아직까지 공격의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브라질의 공격을 잘 막으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빌드업 대응을 할 때는 공격 대응을 만들 때는 수비 3명, 미드필더 2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이 3-2-5처럼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도글라스 산토스, 마갈량이스, 아스널의 주전 센터백입니다. 기바라기스, 뉴캐슬 중원의 핵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카세미르가 오른쪽으로
디마라기스. 중앙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고 그리고 5명 가운데 한두 명 선수가 상황마다 내려와서 삼각 대형을 만들고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움직이고 있죠. 마테우스 쿠니아가 카세미로에게. 카세미로가 찍어찹니다. 김민재 머리 그리고 백스고 두 명 사이에서 하는 과정. 브라질의 반칙.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브라질이 이제 화려한 축구를 하는 그런 팀, 세계 최고의 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브라질 축구의 힘은 전반부터 시작되는 저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빠르게 팀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패스 플레이도 간결해졌고 왼쪽 공간 손흥민에게 이어주는 패스가 너무 깊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부임 전까지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처음 브라질 대표팀에 와서도 그러니까 첫 경기 두 경기까지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브라질이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 괜히 남미 예선에서 월드컵 탈락의 위기에 놓였던 게 아닐 정도로 브라질다운 모습을 거의 보이질 못했다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6월 A매치 에콰도르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안첼로티 감독이 출발을 했는데 파라과이전을 1대0 극적으로 이기면서 이제 팀이 조금 중심을 잡기 시작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이 공격적으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점을 지금 거의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공을 빼놨을 때 거기서 바로 수비를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내서 그다음 2차 패스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또 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풀어내는 것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브라질이 공격 진영에서 공을 뺏기더라도 바로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을 잘하는 팀입니다. 호드리고 가운데 열려요. 가운데로 찔러주는 패스. 일단 뚫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비입니다. 그리고 일단 위험지역 바깥으로 공을 걷어냈던 대한민국. 한 명이 공격을 시작을 해도 우리 수비가 두 명, 세 명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브라질 공격 진영에서 신경 써야 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테우스 쿠니아 그리고 오른쪽에 이스테방,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이 네 명이 펼치는 이 공격이 워낙 화려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뒤쪽에서 마갈량이스 중앙 수비가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도글라스 산토스 굴절된 공이 또 도글라스 산토스에게 향합니다. 비니시우스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비니시우스 일단 손흥민 굴절 디바라기스가 왼쪽으로 다시 도글라스 산토스에게 카제미를 이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많다는 것도 우리 수비의 고민거리가 되죠. 비티뉴가 오른쪽으로 이스테방 수비 두 명 두고 기바라기스에게 카제미로 밀리타 브라질 선수들이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갈량이스가 호드리구에게 밀리타 좁은 공간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계속 나가니까 우리 수비가 가운데에 계속 뭉쳐요. 대한민국을 좁은 지역에 몰아넣고 공격하는 브라질입니다. 마갈량이스 왼쪽 넓은 공간에서 공받는 비니시우스입니다. 비니시우스 박스로 접근 땅볼 패스 카제미로 호드리고 위험한데요. 이게 브라질입니다.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브라질의 공격 작업. 호드리고에게 한 골을 더 허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잘하네요. 그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오늘 뭐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브라질 선수의 특징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비는 완벽하게 진을 짜놓고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3자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호드리고 선수의 오프더볼의 움직임이 좁은 공간 사이 그러니까 공 하나 정도 빠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네. 제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스타디움 부첼사 도하 현장에서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브라질이 전반에 4골을 넣을 때 지금 약간 그 느낌이 좀 되살아나는 정말 파이널 서드 우리 수비가 진을 다치고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뚫어내고 만들어내는 브라질의 공격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브라질이 사실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বাংলাদেশি ও প্রবাসী ভাইদের জানাই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이대 0 두 골을 끌려
공격하게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이제 브라질의 골, 우리의 이제 두 번째 실점이 되겠죠. 네, 우리 수비자가 많았는데 왜 실점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공격을 살려나간 브라질 선수의 놀라운 플레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분명히 브라질의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서울 경기장에서 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브라질이 다시 점유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기마라기스 왼쪽에 호드리고, 기마라기스가 오른쪽으로 비티뉴. 수비를 더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어떤 수비 조직력, 정말 공격이 강한 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험 무대를 가질 필요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브라질이란 강팀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난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었잖아요. 크게 부각되진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또 보완하고 또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는 패스, 일단 백스모가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카세미로. 우리가 이런 팀과의 경기를 하면서 좀 적응력을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좋은 경험이 좀 되는 저는 경기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월드컵을 대비하는 준비 과정에서의 평가전, 모의고사 성격인데, 모의고사에서 오답이 나오면 그 오답을 바탕으로 이제 본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2022년의 교훈이 되겠죠. 6월달에 우리가 평가전을 했을 때 5대1로 지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 정말 잘했어요. 우리 팀을 상대로 브라질이 좋은 플레이를 했고, 우리를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브라질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졌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일단 머리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서령호가 가슴으로, 조유민, 이강인. 좁은 지역에서 에워싸는 브라질의 압박입니다. 압박을 통해서 또 한 번 공을 가져가고 스로인 준비하는 브라질.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온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잘 통하지 않는 날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경기를 어떻게 할 건지. 황인범이 앞쪽으로 다시 끊깁니다. 기마라기스, 마테스코니아, 비티뉴가 밀리탕에게, 카제미로 짧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왼쪽에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비니시우스 좁은 지역에서 슛시도, 김민재 맞고 백스모 오른쪽으로, 이강인이 앞쪽으로 빨리 풀었습니다. 빨리 풀었어요. 벤투 골키퍼가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골키퍼가 대표팀 경기는 알리송이라든가 에데르송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베테랑 골키퍼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드는 벤투 골키퍼. 알리송의 부상, 그리고 에데르송이 합류를 할 뻔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오늘 주전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는 브라질 벤투 골키퍼입니다. 원래 브라질의 넘버원은 리버풀의 알리송이고, 알리송이 부상당하는 바람에 에데르송 골키퍼가 대체 발탁이 됐죠. 그런데 또 에데르송까지도 부상당하니까 지금은 브라질이 넘버 3 골키퍼가 현재 주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질이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었는데요. 거대는 대한민국의 김민재입니다. 일단 노블록, 우리 수비 진영, 우리 페널티 에리어 쪽에서 우리 선수들이 공을 잡고 거기서 중원으로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전반전입니다. 브라질 상대로 우리가 공을 또 쉽게 뺏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을 뺐더라도 그 다음에 주도하면서 공을 자신 있게 받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움직임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브라질 비니시우스 공 잡고 수비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가
공격을 시도했던 브라질. 황인범이 오른쪽으로 이강인에게. 앞쪽에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대로 전반전이 끝납니다. 전반전 13분 이스테방, 40분 호드리고에게 두 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끌려가는 대한민국이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뭐 좀 쉽게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반전 가서는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을 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득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No gramado, Bruno Cortes. Temos uma mexida na seleção sul-coreana. Daqui a pouquinho a gente confirma para você. Saiu o Hwang. Ali a corrente. Time sul-coreano jogando em casa. Querendo um bom resultado. O Brasil já fez 2-0 no primeiro tempo. O Brasil não mexeu. Você ligado no amistoso da seleção brasileira. E eu lembro mais uma vez que terça-feira, às 7h30 da manhã, tem Japão e Brasil ao vivo. Seguimos juntos. Seguimos acompanhando a trajetória do Brasil. Brasil querendo mais um título mundial. Ano que vem tem Copa do Mundo. Começam as emoções do segundo tempo para você. O Brasil jogando em Seul, jogando contra a Coreia do Sul. São os primeiros movimentos do segundo tempo. E o Brasil já pressiona. Ancelotti manteve a mesma formação inicial. Saiu o Hwang. E entrou o Jens Kastrop. 옌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Lédio, essa mexida, a entrada de Jens. Luiz. Vamos primeiro no gramado com o Bruno. Daqui a pouquinho vamos no gramado com o Bruno Cortes. Militão ganhando. Bruno manda pra frente. São os instantes iniciais do segundo tempo, são os primeiros movimentos com a Coreia, com o Jens trabalhando na entrada da grande área. Vitinho tirou na boa. Vinícius pedalou. Vem Brasil. Rodrigo. Vinícius pede uma devolução. Bola pro Vini. Trazendo com ele a marcação do Kim. Temos 1 minuto, bola na entrada da grande área. Matheus ajeitou, finalizou, bateu pro gol. Pancada defendida pelo Jô em 2 tempos. Vamos ao gramado com Bruno Cortes. E no que apareceu o Kastrop aqui no telão, Luiz, a torcida foi loucura, já é também um ídolo dessa torcida também, que está começando na seleção coreana e é o primeiro jogador que não é nascido. Olha aí. Olha só a Coreia vacilando. Estevão ficou cara a cara. Estevão faz, Estevão. Gol! É do Brasil! Estevão de novo! Segundo dele no jogo, comemora, vibra, festeja, se ajoelha e comemora! 1, 2, 3 pro Brasil, 0 pra Coreia. Estevão de novo. Que vacilo, e foi do cara, foi do zagueiro experiente, do zagueiro do Bayern de Munique, Kim. Estevão não quis saber de brincadeira, ficou cara a cara e fuzilou. 3-0 Brasil. Kim Min-jae entregou o ouro. Estevão cara a cara, tirando de Jô. Ficou fácil pro jogador, ficou fácil para um cara da categoria de Estevão. Brasil 3, Coreia do Sul 0. E agora Kim! Estevão faz 3-0. Lédio Carmona. E agora Kim? Pois é, ficou ruim para ele. Ele não é uma unanimidade, longe disso no Bayern. Quase foi negociado agora, inclusive. Ele jogou muito bem no Napoli, foi campeão italiano no Bayern. Ele não foi bem, foi titular, depois perdeu a posição, chegou a lutar. Enfim, esse erro na saída de bola da Coreia já estava ensaiado desde o primeiro tempo. O Brasil forçando, a Coreia se atrapalhando toda, e agora o Kim Min-jae se enrolou todinho e mostrou porque a batata dele está assando no bairro. E Estevão queria mais uma. Pede uma falta aqui o Estevão, 3-0, jogo de cara, abrindo os trabalhos no segundo tempo. O Kim entrega o ouro e o Brasil faz 3-0. Ô Lédio, vamos ficar só no Kim mesmo, que o Kim facilita, né? Facilita, é. Agora, isso tudo aconteceu também porque a seleção brasileira continuou marcando pressão, o Estevão não desistiu da Laos. Pode ver que
movimentação do setor ofensivo é isso, correr para frente. A seleção brasileira está fazendo isso, olha lá. E lá vem Brasil, lá vem Casemiro. Vini, faz Rodrigo, dominou, Rodrigo! Gol! É do Brasil! Rodrigo em dose dupla! Rodrigo 2 vezes, Estevão 2 vezes, e o Brasil chega a goleada nesse momento. A marcação é forte, a marcação é firme e precisa. Rodrigo cara a cara, nenhuma chance pro goleiro sul-coreano. Ficou fácil pra ele. Vini, assistência. Rodrigo levantou a cabeça, encontrou o canto e bateu firme, bateu bem. 4º gol brasileiro, já é goleada! Rodrigo mais uma vez. Estevão fez 2. Rodrigo faz o segundo dele e sorri bonito na comemoração. Rodrigo voltou com 2 gols. 4 Brasil, 0 para Coreia do Sul. Paulo Nunes. É isso, a seleção voltou com a rotação ainda melhor do que do primeiro tempo, né? Marcando forte. A seleção da Coreia tem muitas dificuldades. É óbvio que os erros, né, vão acontecer, mas quem está fazendo esses erros acontecer é a seleção. Olha a marcação de novo, já vem para cima. E o passe do Vini, hein? Achando o Rodrigo lá do lado esquerdo, os dois trocando de posição. E a chapada, né, do jogador que tem muita qualidade. Segundo tempo continua impecável, Luiz. Ancelotti hoje. Bom, aí vai começar aquela discussão. O Brasil tá jogando bem demais ou a Coreia que é frágil A demais? seleção já enfrentou adversários, para mim, mais frágeis e não jogou bem. Isso não diz muita coisa. Tá aí o Hong pensando o que fazer agora, Hong. Olha, a Coreia... Olha só essa saída de novo, Lédio. Vou dar um exemplo para você, respondendo essa pergunta. A Coreia, na minha opinião, é melhor que o Chile. O Brasil se atrapalhou mais para ganhar do Chile no Maracanã do que para passear contra a Coreia em Seul. 4-0 para a seleção brasileira. Lembrando que a última vez que o Brasil jogou em Seul, venceu por 5-1. Lee. Temos apenas 5 minutos. O Brasil fez 2 gols em pouco mais de 3 minutos na segunda etapa. E o que é bom é isso, né? A seleção antes fazia 2 gols, segurava o jogo, descia as linhas. Agora não, tá marcando pressão, buscando mais gols. Isso é bom para a seleção aprender. Falta marcada para a seleção da Coreia do Sul. Falta em Lee Kang-jin. Lee é jogador. Tem um detalhe, hein? Tá 0-4 e a galera tá cantando. O Paulo Nunes, agora só o negócio de Kim, ele quer que eu chame o cara só de Kim. Não, tem 2 Kins na seleção, tem 3 Lis. Então tem que falar o nome completo. Kim Min. Falou e disse. Seis minutos em segundo tempo, 0 para a Coreia, 4 para o Brasil. Amistoso internacional da seleção brasileira. Terça-feira tem mais. Marcado impedimento. Impedimento do ataque da Coreia. Importante isso que o Paulo citou. O Brasil antes fazia 1, 2 e tirava o pé. Diminuiu o ritmo. Conta aí, Bruno Cortes. Só para completar a informação que eu estava dando do Kastrop, antes do terceiro gol, né? Tanto o gol que não deu para dar, mas o Kastrop é o primeiro jogador a jogar pela seleção coreana, não nascido na Coreia, né? Nascido na Alemanha. Tem mãe coreana, pai alemão, e aí agora já tinha estreado na última data FIFA pela seleção coreana e agora vai traçando o caminho dele aí na seleção coreana. Militão está recuperado da cirurgia no joelho, voltou na Copa do Mundo de Clubes, voltou no Real Madrid e voltou bem, voltou em alto nível. Mas o Militão falou que das 2 cirurgias, depois da segunda, ele pensou até em parar de jogar. Militão, beleza de bola para o Estevão. Estevão, e a dividida por baixo, corte do Kim, um dos Kings da seleção sul-coreana. Esse é o Juzon Kim. São 3 Lis. Lee Tai-seok, Lee Kang-jin e o Lee Jae-sung. Agora, obviamente, a pronúncia está portuguesada, porque, inclusive, o Lee se fala I. Esse L tem som de I.
De qualquer maneira, vamos de Lee, porque a gente tá chamando o sul-coreano de Lee há décadas. Não vão mudar hoje, né? Oito minutos no segundo tempo. Tô com Paulo Nunes, com Lédio Carmona, com Bruno Cortes e com você. Para você que acordou cedo, tá animado o jogo da seleção brasileira. Sextamos com o Brasil. Brasil do Ancelotti jogando bem, finalmente jogando bem. Estádio lotado em seu Lee. Faz a virada de jogo na esquerda. De Lee para Lee. Bom corte do Matheus Cunha. Na recomposição ajudando, o Brasil acelera. A transição brasileira tem sido rápida e tem sido bem feita. Vini Júnior tá no mano a mano. É do jeito que ele sabe, é do jeito que ele gosta. Vini acabou sendo desarmado pelo Cho. 0 Coreia, 4 para a seleção brasileira. Bola tocada para trás e mal tocada. A Coreia tá no terror total, né? De novo a tentativa do Vini e a boa marcação do Cho. Tá o capita Casemiro. Militão chamando Vitinho. Vitinho veio do Bournemouth pro Botafogo. Estevão saiu do Palmeiras pro Chelsea. Casemiro na categoria. Matheus é um jogador forte, protegeu com o corpo, foi atropelado. Falta em Matheus Cunha. O Casemiro tá solto hoje, né? Viu? Já deu duas dessa aí de letra. Tá soltinho, tá né? soltinho, tá jogando bem. A seleção tá bem, né? Temos 10 minutos no segundo tempo. Fazendo uma correção, o Vitinho veio do Burnley. E fez uma boa opção de carreira, né? Vem para ser campeão brasileiro, para ser campeão da Libertadores, para aparecer para a seleção brasileira. Eventualmente voltar para o Brasil é uma boa. Ou sair do Brasil é ruim, vide Gerson. Ruim no aspecto esportivo, né, Luiz? Kim Min-jae. Kim Ju-sung. Lee Kang-jin. Bola trabalhada aqui na esquerda, tenta a Coreia no talento de Son. Domina Lee, abrindo na direita. Tá 4-0 Brasil, torcedor sul-coreano. Quando a Coreia chega no ataque, se anima. Tem drible, Lee pisa na grande área, procura alguém, cruzamento para na cabeça do Militão. Mais uma tentativa sul-coreana. Bola na esquerda para Son, na linha de fundo. Son consegue o cruzamento, é escanteio para a Coreia. Guilherme, como movimento de carreira para o Son, sair do Tottenham para ir para o Los Angeles, nesse momento é uma boa, é muita grana. É muita grana, é um jogador que já tinha uma história no Tottenham, 173 jogos, ídolo. Foi jogar no Los Angeles, que é um clube que está com muita grana, é outro mercado. Eu acho que ele fez bem. Enfim, a trajetória dele já estava pronta na Inglaterra, na Europa. Sem falar na cidade, né, Lédio? Pois é, né? Bom, também sair de Londres e ir para Los Angeles, ele está bem de qualquer jeito. Eu diria que eu prefiro Londres, mas tudo bem. Paulo Nunes quer dar balada, acho que a balada americana é melhor. Som foi desarmado. E lá vem Brasil. Acelerando mais uma vez com o Vitinho pela direita. Tem Estevão, tem Vini, tem Rodrigo. Vinícius. Gira, protege. No calcanhar, o torcedor sul-coreano vai à loucura. Vini acabou não dominando. O Brasil joga solto. Jogadores até esbanjando aí talento. Hora do show. Showtime para a seleção brasileira. O Paulo Nunes falou de Los Angeles, aí a galera se empolgou. Bruno.
Casemiro fazendo a distribuição na esquerda com Douglas Santos. Corte foi do Seol. Olha a raça ali do Bruno. O Brasil tá mordendo, tá brincando. Entrou ali o Douglas no lance. E a falta não. O juizão manda seguir, diz que não teve falta do Casemiro, não. Valeu a intensidade da marcação brasileira. Vinícius. Esse é Bruno Guimarães. Vitinho. Rodrigo volta. Bruno Guimarães. Vini pede na esquerda. Se apresentou o Douglas Santos. Vinícius. Num contra um, perde a bola o Vini. Lee Canjin. Tentando um contra-ataque longo na recomposição. Vitinho ganha para a seleção brasileira, deixa com Casemiro. Temos 60 minutos jogados e o Brasil mantendo a sua formação inicial. E a única ataque que a opção que a seleção da Coreia tem é essa bola longa nas costas, mas o setor defensivo está muito bem. Os dois zagueiros, o Militão e o Gabriel Magalhães, estão muito bem, né? São velozes, correm muito bem para trás e os dois laterais também estão fechando. Então, assim, o Brasil está muito protegido. Esse é Vitinho. Rodrigo. Casemiro e Bruno Guimarães. Vinícius. Deixando com Douglas. De novo Bruno Guimarães. Bruno falando em volta para o Brasil. Bruno disse que só jogaria em 2 clubes na volta ao futebol brasileiro: o Atlético Paranaense ou o Vasco. Chegamos a 15 no segundo tempo. Tem falta marcada para o Brasil. 0 para a Coreia, 4 para a seleção brasileira. A Coreia prepara 3 mexidas. O Brasil já fez 4 gols hoje. Uma curiosidade: fez o mesmo número de gols que a soma dos 4 jogos anteriores do Ancelotti. Se bem que em El Alto, realmente, quase que não dá para contar aquele jogo. O Brasil fez um gol no Paraguai e 3 no Chile. Agora ele meteu 4 na Coreia. E cabe mais, hein? Cabe mais. Galera, ao som de Go West, cantando em Seul, e o Brasil tentando aqui com o Bruno. Outro lance de efeito e a falta marcada para a seleção brasileira. Daqui a pouco mais 3 mexidas na seleção sul-coreana. Hong mexendo de novo. Vamos lá, vamos para as mexidas. Saindo Son. É o capitão Son, 137 jogos hoje. Recorde na seleção sul-coreana. 3 Copas do Mundo, 3 gols em Copas. Saindo Kim Min-jae. Ó, é o amigo do Paulo Nunes, Kim Min-jae. Son, Kim. Estamos acompanhando as alterações na seleção da Coreia do Sul. Entrou o Park. Entrou o O. Tá aí o O. E entrando aí o número 24, que é mais um Kim. Saiu um Kim, entrou outro. Ah, tem que ter alguns Kins em campo, né? Lembrando que Kim é sobrenome, tá, galera? Na Coreia do Sul são 3 nomes curtos, normalmente o primeiro é o sobrenome. বাংলাদেশি ও প্রবাসী ভাইদের জানাই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অনলাইনে বেটিং করবার জন্য ভালো কোনো সাইট খুঁজে পাচ্ছেন না? আর নয় দেরি, এখন বিউইন 365 নিয়ে এলো দারুণ সব অফা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লেই পাচ্ছেন ফার্স্ট ডিপোজিটে 10% বোনাস। ইউজারদের সুবিধার্থে লেনদেন করতে পারছেন বিকাশ নগদ রকেটে। আমাদের সাইটের মাধ্যমে 24 ঘন্টা কাস্টমার সার্ভিস এবং উইথড্র পাচ্ছেন 2 থেকে 3 মিনিটে। সততাই ব্যবসার মূলধন। আমরা কথায় না, কাজে বিশ্বাসী। তাই আর নয় দে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তে স্ক্রিনে দেওয়া নাম্বার অথবা পিন কমেন্টে দেওয়া হোয়াটসঅ্যাপ নম্বরে যোগাযোগ করবেন।
De novo Bruno Guimarães. Casemiro pensando o jogo, pensando a jogada. Erra o passe. Missão para não perder a viagem. Bruno Cortes. E dá pra dizer que Kim é o Silva no Brasil, né, Luiz? Não sou eu que tô dizendo, não. Ontem a gente fez uma entrevista aqui com um tradutor coreano que fala português, que estava traduzindo para os jornalistas coreanos as entrevistas aqui do Casemiro e do Ancelotti. E ele tem Kim no nome, e ele mesmo falou, olha, Kim aqui é igual a Silva no Brasil, ele viveu 4 anos no Brasil, então tem propriedade para falar, né? Falta no O. Detalhes no gramado com Bruno Cortes. Entrou Kim Jin-gyu, número 24. Park batendo falta para a seleção da Coreia. Tivemos o cartão amarelo para o Gabriel Magalhães. Terceiro cartão amarelo do jogo. Kim, Lee e Son saíram. Entraram O, Park e Kim. Terça-feira o Brasil joga às 7h30 da manhã no Japão contra a seleção japonesa. Cho abrindo na direita. Kim na entrada da grande área, finalizando, e a defesa tranquila do Bento no chute do Kim. Kim Jin-gyu. Bruno Cortes. Só para aproveitar que você já falou do jogo de terça na seleção japonesa, só passar um pouquinho do que vai ser aqui esses próximos dias. Amanhã a programação é folga para os jogadores. A seleção continua aqui na Coreia do Sul. No domingo treina aqui em Seul e só no domingo à tarde vai para Tóquio. Então em Tóquio o time só treina na segunda-feira, na véspera do jogo de terça contra a seleção japonesa. Você está vendo aí, provavelmente a primeira defesa que eu me lembro é a primeira defesa do Bento no jogo, no chute do Kim. Relógio marcando 20 minutos no segundo tempo. (4 a 0 para a seleção brasileira. Lee. Pike. Brasil recua, chama a Coreia para o seu campo. Pike. Tentativa do Jens. Abrindo a bola na esquerda com o Lee. Kim. Jens. Falta no Jens Kastrop. Juiz não deu, mandou seguir. Matheus Cunha. Ele é forte, protege muito bem a bola. A distribuição é na esquerda e é na boa. Rodrigo. Ainda Rodrigo. Faz o toque, é pro Estevão. A bola veio nas costas do Estevão. Tá no coração. Tá no Sport TV. Só no mês passado, a Bet365 aumentou as odds de mais de 20 mil apostas. Baixe o app na Bet365. Jogue com responsabilidade. Tá aí o Bruno Guimarães. Tá sangrando, a camisa tá suja de sangue. Vai ter que trocar a camisa e vai ter que estancar esse sangramento. Agora, ô Luiz, pelo desempenho do time hoje, e o Japão sendo um time mais competitivo, mais forte que a Coreia, eu já tenho dúvida se ele vai mexer muito na base do time para o jogo de terça-feira, sabe? Não sei se ele vai mexer muito, não. Lee Kang-jin. Torcedor se agita, lá vem a Coreia buscando o seu gol, buscando o gol de honra. Bola passa na entrada da grande área pelo Pike. No peito, na grama. Lee, bate cruzado. Esse desvio para trás é sempre perigoso, né? O zagueiro tem o instinto de botar a cabeça na bola, eventualmente ele atrapalha e atrapalha muito. Bola chegando aqui na esquerda, o chute do Lee. E é escanteio para a Coreia de novo. Lee Tae-seok finalizando e é escanteio para a Coreia. Kim na cobrança. Estádio lotado, torcedor. Encarando frio, chuva, querendo o gol da Coreia. Luiz. E é tiro de meta. Conta aí, Bruno Cortes. Ancelotti vai preparando agora suas primeiras 3 mudanças. De cara já esse pacotão. Vem Paquetá, Paulo Henrique e Carlos Augusto.
para esse segundo tempo no Brasil. Paulo Henrique, há um mês, estava no Maracanã com a camisa da seleção, torcendo no jogo do Brasil. Futebol e suas histórias. E hoje é dia de escolha da sede do Pan-Americano de 2031. A candidatura dupla Rio-Niterói está concorrendo contra Assunção. Brasil contra Paraguai. Durante o dia, na programação do Sport TV, você vai ter todas as informações e daqui a pouquinho tem redação Sport TV. E domingo, depois do jogo, ele estava de folga, depois do jogo do Vasco, ele estava de folga, pegou um avião para Santa Catarina. Voltou na hora. Ô Lédio, se eu não me engano, em 2019, ele estava na Série B de Santa Catarina. Futebol e suas lindas histórias. Jogador que não foi aproveitado no Atlético Mineiro, foi pro Vasco e acabou chegando à seleção brasileira. Mas a melhor notícia é essa, né? Volta que você tá pra seleção. Imagina. Paulo Nunes, 3 alterações no Brasil. Eu acho que é importante, eu tava conversando com o Lédio, que respeito. Esse aí, o Douglas Santos, pra mim, tá marcando a sua presença na Copa, né? Se não tiver nenhum problema mais sério, tomara que, a Deus que não. Fez um grande jogo hoje de novo, olha lá, ó, o carinho do Ancelotti com ele. Seguro, protege muito bem. Sai o Vitinho agora entre o PH, eu acho que é uma oportunidade única para um jogador que pode apresentar. Eu acho que a gente não tem esse lateral direito convicto ainda, então é uma oportunidade. E nesse momento que a seleção tá bem, né? Então é muito melhor você entrar numa seleção que tá jogando bem, né? E aí você consegue apresentar um bom futebol, Luiz. O Brasil colocou Paulo Henrique, Carlos e Paquetá. Exatamente. Aí entrou Carlos Augusto no lugar do Douglas Santos, Paquetá no lugar do Estevão, o Bruno pode confirmar, e o Paulo Henrique no lugar do Vitinho. Exatamente, Lédio. Sobra da seleção brasileira com Casemiro. Bruno Guimarães. Falta no Bruno, falta para a seleção brasileira. O Bruno Guimarães ficou sem chuteira. Bruno jogou a última Copa do Mundo. Ele demorou a chegar à Coreia do Sul, chegou em cima da hora, tanto é que o Paquetá treinou no time titular. Bruno Guimarães entrou em campo no domingo na vitória do Newcastle sobre o Nottingham Forest. Fez um bonito gol, inclusive. Bruno Coates. Ele e Joelinton, né? Os dois demoraram a chegar por conta desse problema no voo, né? Teve uma janela quebrada na aeronave, que teve que voltar para Amsterdã. Mas aí o Bruno ainda conseguiu pegar um voo mais cedo. O Joelinton acabou sendo o último a chegar por aqui. O Joelinton só participou do treino de ontem. O Bruno ainda participou do treino de anteontem, mas como você disse, participou mais ou menos, ficou mais na bicicleta. Aí o Paquetá foi quem treinou entre os titulares. E aí ontem, no último treino, o Ancelotti botou o Bruno, confirmando ele como titular desse time. Reposição para o PH, para o Paulo Henrique. Todas as emoções do futebol internacional. Terça-feira tem mais. Terça às 7h30 da manhã. Japão e Brasil ao vivo no Sport TV. Coreia do Sul, a seleção asiática que mais vezes disputou uma Copa do Mundo. Eles disputaram no Catar o seu 11º Mundial. Foi o 10º de forma consecutiva. O Brasil agora com 4-3-3, né? Tem 3 jogadores no meio, Casemiro, Bruno e o Paquetá, e na frente o Rodrigo, Matheus e Vinícius. E lá vem Brasil, PH no gás, o cruzamento na segunda trave, beleza de cruzamento, a ideia era boa. O Brasil ganha, lá vem Brasil, Bruno Guimarães chegou batendo. Vini volta o lance. Casemiro. Brasil adianta um pouquinho agora o Matheus Cunha para jogar como centroavante. Paulo Henrique voltando para Bento. Esse é Gabriel Magalhães. 4-0 já é goleada, mas o torcedor quer mais. Quer um 5º gol. Temos muito jogo pela frente. Bruno. Rodrigo pela direita. Bola trabalhada com Bruno Guimarães. Paquetá. Bruno Guimarães tentou entrar na grande área. Teve desarme. A sobra do Paulo Henrique.
Casemiro. Paquetá. Bruno. Paquetá. A bola acaba chegando na esquerda, chega na boa. Carlos trabalhando com o Vini. Carlos também é aquele lateral que muitas vezes joga de zagueiro. Então, os três laterais esquerdos que eu acho que tem mais chances, dois irem para a Copa, são o Alexandre, do Flamengo, Carlos Augusto, da Inter, que está em campo agora, e o Douglas Santos, que acho que está com muita chance também, que é um dos capitães do Zenit. Cara, os três têm a mesma característica, são laterais que guardam muita posição defensiva, muito corretos, muito disciplinados taticamente. Eu acho que essa disputa tem esses três aí. E você tem o Caio Henrique, que é mais ofensivo. O Caio Henrique é uma outra pegada, por isso que eu acho que ele tem mais dificuldade de... বাংলাদেশীয় প্রবাসী ভাইদের জানাই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অনলাইনে বেটিং করবার জন্য ভালো কোনো সাইট খুঁজে পাচ্ছেন না? আর নয় দেরি, এখন বিউইং 365 নিয়ে এলো দারুণ সব অফা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লেই পাচ্ছেন ফার্স্ট ডিপোজিটে 10% বোনাস। ইউজারদের সুবিধার্থে লেনদেন করতে পারছেন বিকাশ নগদ রকেটে। আমাদের সাইটের মাধ্যমে 24 ঘন্টা কাস্টমার সার্ভিস এবং উইথড্র পাচ্ছেন 2 থেকে 3 মিনিটে। সততাই ব্যবসার মূলধন। আমরা কথায় না কাজে বিশ্বাসী, তাই আর নয় দে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তে স্ক্রিনে দেওয়া নাম্বার অথবা পিন কমেন্টে দেওয়া হোয়াটসঅ্যাপ নাম্বারে যোগাযোগ করবেন। Erra o passe no meio, tentava ali o Bruno Guimarães. Pike. Olha o Brasil pressionando a saída de jogo da Coreia do Sul. E a Coreia sai jogando bem agora. Abre o espaço, ganha a projeção a Coreia do Sul. 30 minutos, segundo tempo. Marca a distância agora o Casemiro. Bola bem na esquerda. Lee, tem cruzamento, Carlos tirando. Paquetá tentou o drible, a sobra é da Coreia do Sul mais uma vez. Tentativa de chute colocado. Lee bateu, teve desvio. E é escanteio para a Coreia. Vai sair agora o Pike. Vai entrar o Wong Du Jai. Daqui a pouquinho eu vou pedir de novo, porque essa pronúncia não é de Seul, não. Essa é de Ulsan. Você ligado no amistoso do Brasil, o Brasil jogando em Seul, jogando contra a Coreia. Escanteio para a Coreia, bola na primeira trave. Corte foi do Casemiro. Tem pressão, tem cruzamento. Bento sai do gol, tira de soco, tira para a entrada da grande área. O Brasil recomeça com o Matheus. Tem lançamento, saiu do próprio campo, saiu na boa. Vini, quem é que segura? Quem é que para? Vinícius, cara a cara. Faz o quinto, Vini. Vini, driblou. Vini. Gol! É do Brasil! Vinícius Júnior! Num contra-ataque muito veloz. O Brasil atraiu a seleção sul-coreana para o seu campo. Saiu em grande velocidade. Bento, soco na bola. A briga na entrada da grande área. বাংলাদেশীয় প্রবাসী ভাইদের জানাই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অনলাইনে বেটিং করবার জন্য ভালো কোনো সাইট খুঁজে পাচ্ছেন না? আর নয় দেরি, এখন বিউইং 365 নিয়ে এলো দারুণ সব অফা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লেই পাচ্ছেন ফার্স্ট ডিপোজিটে 10% বোনাস। ইউজারদের সুবিধার্থে লেনদেন করতে পারছেন বিকাশ নগদ রকেটে। আমাদের সাইটের মাধ্যমে 24 ঘন্টা কাস্টমার সার্ভিস এবং উইথড্র পাচ্ছেন 2 থেকে 3 মিনিটে। সততাই ব্যবসার মূলধন। আমরা কথায় না কাজে বিশ্বাসী, তাই আর নয় দে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তে স্ক্রিনে দেওয়া নাম্বার অথবা পিন কমেন্টে দেওয়া হোয়াটসঅ্যাপ নাম্বারে যোগাযোগ করবেন। O gol é de Vinícius Júnior. Lédio Carmona. Gol típico de contra-ataque, completamente desarticulado a Coreia. E no mano a mano, o Vinícius contra um zagueiro. Velocidade, ele dá um drible fácil. O goleiro ainda tenta fazer a defesa, bate na bola. Enfim, uma ótima atuação do Brasil. Tirou um pouquinho o pé no segundo tempo, mas assim mesmo tem um controle. 5-0. Num jogo, mais gols do que em outros 4 da seleção com Ancelotti. Já diz tudo. Contra um adversário que normalmente é difícil de ser batido e hoje está caindo de 5, né? E nos últimos 19 jogos contra seleções asiáticas, o Brasil ganhou todas. Todas. Só perdeu uma vez para a Coreia do Sul em 99.
Três mexidas. Conta pra gente aí, Bruno. Exato. Vem aí André, Igor Jesus e Richarlison. Saindo Vinícius, fez o dele. Oitavo gol dele. Vem aí o Pombo. Vem aí Igor Jesus. E vem aí André. 3 jogadores da Premier League, 3 jogadores da Liga Inglesa. Saindo o Matheus Cunha. E Bruno Guimarães também saiu. Vamos chegar a 35 minutos, né? Os jogadores que estão fora estão querendo jogar também, mostrar o seu Olha o trabalho. abraço no Cunha, hein? Exatamente, fez um grande jogo. A seleção brasileira em si fez um grande jogo. E os jogadores que estão fora querem mostrar serviço, né? E como tá fácil para jogar, porque a seleção brasileira fez o jogo ficar fácil, todo mundo quer entrar para mostrar trabalho, Luiz. André já entrou dando bote ali. 5-0 Brasil com 34 no segundo tempo. Agora chegamos àquele momento das muitas alterações. Mas também tem um detalhe, né? Quem entra a menos de um ano da Copa do Mundo entra no gás total, tem que mostrar serviço a todo custo. Lee. Coreia prepara outra alteração. Tem ainda Kim para entrar nesse momento, Lédio. Carlos na recomposição. Volta o lance com o Bento. Com certeza. Richarlison para frente, não chega no Igor. Posse de bola para a seleção do Brasil. Quem vai sair é um Lee. Lee Kang-jin saindo. Que é um canhoto bom jogador. É o do joga no PSG. Entrando outro Lee. Lee Do-kyung. The 5-0 Brasil. Casemiro. André. বাংলাদেশি ও প্রবাসী ভাইদের জানাই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অনলাইনে বেটিং করবার জন্য ভালো কোনো সাইট খুঁজে পাচ্ছেন না? আর নয় দেরি, এখন বিউইন 365 নিয়ে এলো দারুণ সব অফা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লেই পাচ্ছেন ফার্স্ট ডিপোজিটে 10% বোনাস। ইউজারদের সুবিধার্থে লেনদেন করতে পারছেন বিকাশ নগদ রকেটে। আমাদের সাইটের মাধ্যমে 24 ঘন্টা কাস্টমার সার্ভিস এবং উইথড্র পাচ্ছেন 2 থেকে 3 মিনিটে। সততাই ব্যবসার মূলধন। আমরা কথায় না কাজে বিশ্বাসী, তাই আর নয় দেরি, অ্যাকাউন্ট খুলতে স্ক্রিনে দেওয়া নাম্বার অথবা পিন কমেন্টে দেওয়া হোয়াটসঅ্যাপ নাম্বারে যোগাযোগ করবেন। Mas vem num jejum grande na seleção do Brasil. PH toca. André não dominou. Detalhe, o Richarlison, falando em artilharia com o Richarlison é o terceiro artilheiro em atividade com a camisa do Brasil. Tá atrás do Neymar e do Felipe Coutinho, dos jogadores em atividade. Paulo Henrique. Chamando o Militão. Falei da Copa do Mundo, o Richarlison foi o artilheiro do Brasil na Copa com 3 gols. Mas ele vem de um jejum de 11 jogos com a camisa do Brasil. E entrou o bombo. Richarlison, cruzamento pro Igor. Igor é assim. Mergulha na bola, se taca em todas, acredita. Richarlison entra para jogar aberto pela esquerda na vaga do Vinícius. Está jogando a seleção da Coreia. E o Brasil ganha mais uma com o Carlos. Igor Jesus. Trabalhando no meio. Casemiro, o capitão. Paulo Henrique, no mano a mano, o lateral que chega à linha de fundo bem, tem cruzamento, a bola quase veio pro Richarlison. Sobra do André. Casemiro. Militão, Brasil domina o jogo. Troca passes no campo de ataque. André.
Agora vem para trás, não. Paulo Henrique. André pediu. Vem para a entrada da grande área, André. Tentativa da Coreia, Carlos antes. Paquetá. De novo Lucas Paquetá. Beleza de bola. Lá vem Brasil com o Paquetá na entrada da grande área. Tentou uma devolução para o Rodrigo. A sobra do PH. Ajeitou, ameaçou chutar para o gol. Cruzamento na direção do Richarlison. Não evita a saída da bola. Tiro de meta para Jô. Paulo Nunes, como é que foi a volta do Vinícius? Ele ficou fora da última data FIFA. Estamos vendo aí o gol. Quando ele arranca do próprio campo, ninguém segura. Nota para a atuação de Vinícius, Paulo Nunes. Ele foi uma nota 8,5, 8,5. Esse gol então chama atenção porque ele é muito inteligente, né? Ele passa à frente do marcador para não ter a marcação e tira muito bem do goleiro. Se movimentou muito, buscou o jogo, marcou pressão, né? Aquilo que a gente cobra do Vinícius, se apresentou. Um jogo fácil. Eu acho errado. Eu acho que a seleção da Coreia é uma seleção boa. A seleção brasileira fez o jogo ficar fácil e o Vini Júnior foi bem. Luiz, o último jogo que o Brasil ganhou por 5 gols de diferença foi em 9 de outubro de 2020. 5-0 na Bolívia pelas eliminatórias para a Copa de 2022. Tem um rapa, tem uma falta pesada. Parque derrubando. Fica sentindo ali o Rodrigo. Casemiro pega um cartão. Nessa altura do jogo, já mais pro fim do jogo, ele não deu o amarelo pro Parque. Foi uma falta dura. Cabia um amarelinho sim. E não para de chover, hein? – 40 minutos, vamos caminhando para o fim do jogo em Seul. Terça-feira, 7h30 da manhã. Japão e Brasil ao vivo. Não consegue o domínio. A Coreia querendo o gol de honra. André chega na marcação, chega em velocidade. Passa no meio, Carlos tirando. E lá vem Brasil mais uma vez. Perde e ganha. Bola da Coreia do Sul. São os instantes finais do jogo. Da goleada brasileira. O Brasil briga até o fim. Richarlison. Igor Jesus. Casemiro. Deu as costas para a marcação, chamou uma falta marcada. Falta do Won. Ancelotti vence mais uma comandando a seleção brasileira. Fim de jogo, goleada do Brasil sem acréscimos. Coreia 0, Brasil 5. Estevão marcou 2 vezes. Gostei muito. O Ancelotti pediu, teve essa atitude dos jogadores, teve qualidade, teve um jogo coletivo que é importante para potencializar essa individualidade. Há muitas boas jogadas.